기초를 하나 더, 이번에는 두 가지 기초를 할 거예요. 첫째는 이게 채권 압류 추심에서는 의외로 법인이 많이 관련돼요. 은행 예금이든 거래처 미수금이든 채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쓰는 요령도 알아야 되잖아. 이 중에는 법무사 분 계셔가지고 열심히 소장 쓰느냐고 해서 소장 쓰는 걸 배운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소장 쓰는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용어랑 당사자 표시하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번 시간에 토대로 하고 이건 평생 써먹을 거예요. 어디 가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압류 추심 정보명령을 쓰는 요령. 그럼 이제 사건만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나아가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기초. 법인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달라서 원칙은 법인 채무는 법인으로만 재산으로만 책임지고 개인은 책임이 없는 게 대원칙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한 예외 뭐 한 명회사 합자회사뿐만 아니라 법인격 부인은 막 있지만 우선은 원칙 뼈대. 그래서 법인 채권 채무는 법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고 법인 명의로 된 재산만 압류가 가는 게 원칙이다.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대표자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 개인한테는 못하는 게 원칙이다. 개인한테 하려면 개인한테 재판을 해서 이겨야 된다. 법인과 거래한 건데 개인이 책임지려면 보증을 섰다거나 자기 주겠다고 약속했다거나 아니면 법인격 부인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 가지고 또는 대여금 채권, 이런 채권 채무 가지고 법인을 압류하는 걸 전제로 법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뿐이다. 지금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따로 이제 그래서 지금 먼저 법인일 때 법인 등기부 관련해서 보는 요령 상호가 나오고 바뀔 수도 있죠. 본점이 나오고 임원이 나오는데 이 법인 등기부에는 주주가 안 나온다. 주주가 안 나온다. 법인 등기부에는 임원과 경영원과 소유가 분리돼서 임원만 나오게 돼 있다. 모든 법인이 똑같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원만 등기가 되고요. 아주 사례가 드물지만 인적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건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이런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서 소유자가 경영자야. 그래서 회사의 소유자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사원, 지분을 가진 사원이 동시에 이사감사라서 동시에 대표권이 있어서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이사감사가 없어요. 등기부에. 그냥 한명회사 사원 이꼬로 업무 집행을 받는 거야. 대표 사원, 그건 대표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지는 거, 합자회사는 유한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실제로 한명회사가 드물어서 없어. 그리고 그런 거는 이사감사도 없어. 제일 많은 것만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주식 유한회사. 그래서 주식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에 분리돼서 지분을 가진 주주와 경영하는 임직원이 분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등기부에는 임원만 등기가 된다. 임원이 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로 연결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3번, 4번 4주차 하는데 끄트머리로 가면 특수재산권 집행할 때 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거랑 보는 연결이 되는 거야. 이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싶다. 그 등기부 100번 봐라. 주주가 나오나. 그럼 주주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런 걸 알으려면 회사법, 상업등기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주식 압류에 필요한 만큼의 회사 등기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그걸 알면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 처음에 오늘 워밍업 하는 날인데 그것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단계별로 늘 그래 왔어요. 지금 오늘은
일단 압류할 때 채무자가 또는 제3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채권 집행은. 이럴 때 법인 등기부 보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임원만 등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중에서 이게 주식회사 대표이사, 뭐 회장, 이사장 많잖아요. 대표자만 개인 집 주소를 등기하게 해놨다. 이렇게. 그래서 법인 등기부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대표자 명칭이 제각각이야. 누가 대표자냐? 대표자가 여러 명이야. 누가 대표자냐? 어떻게 알면 된다? 집 주소가 나오는 친구가 대표자다. 명칭은 떠나서. 명칭은. 어떤 건 대표자가 사내 이사 혼자야.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주소가 나왔으면 대표권이 있는 거고 없으면 아닌 거야. 오로지 이것만 못 따진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등기부에 이 기재된 내용들은요, 상호나 본점이나 이렇게 금액 이런 거, 발행 주식, 목적, 임원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간 내용이 변동이 되면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호를 바꾸거나 본점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할 때 늦었더라도 바뀐 날짜를 고치면 돼요. 한 달 전에 이사 가는데 지금 이사 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고 있어 지금. 본점을 1년 아니 한 달 전에 본점 이전했어도 지금 이전한 것처럼 이렇게 날짜를 고쳐서 서류를 만들면 과태료가 안 나오는데 이 주소가 이건 주민등록으로 띄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는 등기소마다 과태료가 나와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은요, 대표자만 주소가 등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이런 것처럼 큰 회사는 지점이 많잖아요. 지점 등기부에는 임원이 대표자만 나와요. 본점에는 이사감사도 나오지만 대한민국 본점이 아닌 모든 지점 등기부에는 대표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압류할 때 굳이 본점 등기부를 뜰 필요가 없어요. 본점 등기부는 양이 많은 데가 많아요. 두껍고 오래 걸리고 변동도 많고. 저 구탱이 지점 거 띄면 딱 간출해. 대표자만 나오면 돼요. 등기부에. 지점 거 딱 띄면 돼요. 응?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자가 극단적인 예로 국민은행 대표이사가 집을 이사했다. 그러면은 조용히 이사하지. 나 이사했어. 집들이 할 거야. 이럴 수 없잖아. 조용히 이사한 건 좋아. 주민등록을 옮겼어. 근데 그 소식을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하면 뭐가 나와? 나중에 과태료가 나와요. 500만 원 이하인데 이게 재판으로 나온 거라 정해져 있질 않아. 기간이 길수록 많아. 최장 5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 것 같아. 몇만 원. 그래서 1년이면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대표이사가 옮겼다. 1년 만에 들통이 났다. 벌금이 한 50만 원 나왔다. 누구한테 나오는 줄 알아요? 대표이사 개인한테 나와. 법원에서 대표이사 개인한테 소환장 보내. 나와라. 과태료 재판 받으러 나와라. 등기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못 받아. 오! 내가 뭐 잘못했나? 전국의 지점이 100군데라면 100번 나가야 돼. 등기소마다 다 나가, 따로따로. 등기소마다. 이거 담당자 누구야? 이 사기업체 대표이사 같으면 이 사기업체에서 잘릴까봐 이 일을 걱정할 때 업무를 누가 했어 이거? 누구야? 열받게 또 나와! 또 나와! 100번 나가야 돼! 죽습니다, 죽어. 사기업체 큰 회사들 이 등기할 때 과태료 나오면 모든 과태료가요, 법인 등기는 본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표회사 개인이 물게 돼 있어. 큰데 거래할 때는 과태료 나오게 되면 알아, 되게. 그러면 제발 송달 좀 대표회사한테 보내지 말고 회사로 보내달라고. 응? 그거 잘 조치 취해줘야 돼. 과태료 일일이 보내게끔. 응. 그리고 이
이걸 비송사건 그러는데 이런 사건은 소송 대리가 가능해요. 제한 없이. 허가받지 않아. 누구나. 그러니까 대표자 몰래 대신 가서 죄송하다리. 할 수도 있고. 예? 여하튼 간에 주소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모든 법인 사건은 채무자거나 제3채무자나 채권자든 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때는 일단 법원에서는 본점으로 송달을 하고요. 여기 송달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윤리 송달하게 돼 있어요. 윤리. 모든 법인 사건은. 나오니까 이게. 근데 여기도 이사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사 갈 수가 있거든. 이사.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 하고 저 위에 등기번호는 등기소마다 하는 거고요. 등록번호가 나와요. 이 등록번호는 한 개 법인에 한 개밖에 없어요. 한 번 부여된 법원은 본점을 옮기더라도 변동이 안 되고요. 지점도 본점 법인 등록번호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인의 등록번호 하나뿐이 없다. 지점도. 그리고 법인을 합병 분할해서 새로 만들면 별도 법인이 만들어지니까 얘 때만 새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번호는 다른 데가 많다. 큰 회사는 본점의 사업자 번호와 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꼭 뭘 얘기한다? 법인의 예금 채권 압류할 때는 사업자 번호로 압류를 하지 말고 법인 등록번호로 압류를 해야만 전국의 모든 법인 예금이 압류가 된다. 사업자 번호로다가 압류하면 사업자 번호가 같은 예금만 압류가 되고 사업자 번호가 들은 건 안 된다. 이게 옛날에부터 겪어오다 보니까 한동안 옛날에는요 법인 등록번호로 압류를 안 해줬어요. 사업자 번호로만 해줬어. 한동안 몇 년 전에. 그래도 사업자 번호는 알기도 어려워. 또 이게 세무사 좀 알면 몰라도 이게 영문 모르는 회사 사업자 번호 알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바뀌어서 지금은 전부 법인 예금은 법인 등록번호를 적어서 압류를 해요. 그럼 사업자 번호 틀린 것도 다 압류가 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사업자 번호를 적어서 옛날 양식을 그대로 써서 놓았더니 목록에 채무자가 진척하지는 이걸 사업자 번호를 넣었더니 전화가 왔더라니까. 법원에서, 저희 은행에서 사업자 번호로만 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다른 건 동결이 안 된다 라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긴 뭐 사업자 번호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근데 여하튼 사업자 번호가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본점에 송달이 안 되면 대표자한테 송달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대표자 주소도 또 여기에 등기되고 이사를 가가지고 송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채권 압류뿐만 아니라 경매 뭐 압류 추심 지급 명령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중이에요. 상당수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 등기 예규가 법인 등기 증명서 발급에 관한 예규에 보면 원칙은 임원 주민번호를 가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해줬겠지만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요거 빼고 공용 목적 빼고 뒤에 재판상 목적으로 등기소에 출석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거 소명하면은 주민번호가 나오게 떼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다? 이거 여기다가 할 때 1, 2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법인 사건 송달 안 된다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등기소를 먼저 가서 법인 등기소를 가서 요 주민번호가 가리지 말고 나오게 띄워달라. 대표자를. 왜? 송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예규에 따라 주민번호가 나오게 법인 등본을 떼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떼어서 이제 주민번호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동사무소로 가서 그 사람 초본을 떼어서
그쪽으로 야간 송달, 뭐 특별 송달 하고 통달에는 다니고 안 되면 그때서 공식 송달을 받아주게 돼 있다. 이렇게 가끔 민원인이 보존명령을 들고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다니까. 왜 안 해주냐? 초보면 띄워라. 이거 주소 옛날 주소 나올 거 아니냐?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게 주소가 똑같으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주소가 틀리면 안 나오나 봐. 이게 그래가지고 막 동사무소 직원은 막 민원인이 화를 내는데 뭐 모르겠고 등기소 가서 나오가지고 뜨면 됩니다. 이 소리를 알면 얘기해 주겠는데 모르니까 서로들. 제가 뭐 공단 직원들 갔더니 막 동사무소 뒤집어 놓고 갔대 자기가. 아니 관공서에서 이걸 모르냐? 왜? 막 여직원은 울먹울먹하고 막 이렇게. 내 얘기를 듣더니 미안한 생각이 팍. 등기소 갔다가 오면 될 건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우리 막내 동생이 시골서 그래도 대학교 나오고 막 공무원 공부한다고 지방직 공무원을 봤는데 자기 딴에는 공무원 시험을 붙었어요. 어렵게 해서 공무원 시험 붙기 어렵잖아. 꽤 됐어 몇 년 전에 붙었는데 이제 좋다고 해방감을 누리고 이제 여동생인데 뭐 이제 자유를 누리고 싶고 막 첫 임용지가 우리 시골 면사무소 수재지거든요. 시 공무원으로 됐는데 첫 임용지가 동네 면사무소로 발령이 난 거야. 근데 동네 면사무소가 한 3분, 5분 거리밖에 안 돼. 우리 집하고. 학교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데 되게 그냥 싫어하는 거야.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가니까 면사무소 갔더니 오는 사람이 누구 동생이다, 뭐 누구 동생이다, 뭐 다 동네 사람이니까 면사무소니까 뭐 누구 딸이다, 뭐 누구 동생이다, 잘 있냐, 뭐 이게 뭐 굉장히. 그래서 이제 명절 때 갈 때마다 뭐 잘 지내냐, 뭐 하냐 그랬더니 유인 발급기래. 유인 발급기. 무인 발급기가 아니라 주민등록번 유인 발급기. 하루 종일 하는 게 유인 발급기. 와서 막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막. 지금은 이제 도청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또 지금 그걸 일선에서는 좀 저긴 해놨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법인 사건 할 때 송달이 안 되면 등기소 가서 알면 등기소 가지 말고 이렇게 띄워서 여기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액션을 취하되 간혹 이렇게 채무자가 이렇게 몰리고 이런 법인은 간혹 이걸 띄워봤더니 사망한 경우가 있다.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 절차로 뽑으면 괜찮은데 모든 법인 사건은 대표자하고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망하면 법이 어떻게 되냐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법원, 재판, 지급명령, 소송 그 법원에다가 사망했으니까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할 대리인,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가 있어요. 이제 이거 용어만 알면 돼. 인터넷도 정보가 많아가지고 특별 대리인 그러면 서식이 딱 나와. 많은 경우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특별 대리인 하면 상속재산 분할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상반된다 특별 대리인이 나오는데 그 특별 대리인이 아니야 이거는. 민사소송법상 법인 대표자가 사망해서 특별 대리인 해달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구를 선임할 거냐. 이거를.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변호사 선임업도 이 돈을 줘야 돼. 예납금 이런 거.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조그만 법인은 이 사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 대리인 후보자로 우리가 신청을 남아있는 임직원이나 아니면 그 사망한 부인, 자녀를 이렇게 신청하면 다 웬만하면 해줘요. 다 이렇게. 특별 대리인으로.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법원에서 뭐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그건 들러리 임직원이니까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 자